그럼 일이 중단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여기서 casual이라는 거는요 가끔씩의 occasional의 뜻이에요. occasional. 그러니까 가끔씩의 taking of days off니까 이거는 휴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off가 들어가면 take of의 days off잖아요. 그러면은 이 날들을 취하는 건데 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off가. 그러니까 나를 취하지 않는다잖아 직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의 휴가, 그냥 그때그때 휴가 내는 거에 의해서 일이 중단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다 문 닫고 다 같이 쉬자 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 사장님들이 그냥 여가를 줄 리가 없다니까요.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데 미쳤다고 휴가를 주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도 이게 더 나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어서 leisure as a distinct normal time. 자, 일하지 않는 별개의 시간으로서의 여가는요, whether 뭐이든 간에 in the form of the holiday, weekend, or evening. 그러니까 휴일이든 뭐 주말이든 또는 뭐 저녁의 형태이든 간에 어쨌든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여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여가는요, 휴가 개념이야. 휴가. 여기서 말하는 여가는 일을 안 하는 시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가라는 개념을 두 개로 분리한 거죠. 휴가 기간이냐 아니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간이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6시에 퇴근했어. 그러면은 원래는 12시에 퇴근했는데 그럼 이제 6시에서 12시까지 뭐예요? 집에서 놀 거 아니야. 일 안 하겠죠. 그럼 이걸 뭐야? 이 개념의 여가라고요. 이 개념의 여가. 이해되셨죠? 자, 이 여가는 was a result. 결과였는데 뭐의 결과냐? Of the disciplined and bounded work time created by capitalist production. 자본주의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훈육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통제된 정도. 그러니까 통제되고 bounded된 근무 시간이었답니다. 자, bound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한적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근로 시간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찌됐든 간 어떤 형태든 간에 일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여가라는 개념은요, 자본주의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통제되고 제한된 근로시간의 결과였다는데 말이 좀 어렵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내용. 자, workers that wanted more leisure.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더 많은 여가를 원했답니다. 이제 이게 쉬니까 이제 쉰 거의 맛을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여가를 원했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was enlarged. 실제로 확대됐답니다. 어떻게? 유니언 캠페인이니까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달라, 실 권리를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확대가 된 거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first started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in the cotton industry 그 코튼 산업에서 아까 말했던 목화 그 산업에서 처음 시작됐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laws were passed. 자,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안이 어떤 거냐? 이런 법안이랍니다. 여기서 대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왓대 문제로 되기 정말 좋은 녀석이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limited the hours of work. 그러니까 일의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이거 왜 뒷정을 좀 안 써요? 노동자들에게 어떤 이제 holiday entitlement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휴가를 갈 권리를 주는 그런 새로운 법안이 마침내 통과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앞문장이랑 같이 봤을 때 아까 이제 여가라는 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 생산으로 만들어진 통제되고 제한된 근로시간의 결과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일을 시켰었어요.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첫 문장에서 산업 자본주의를 통해서 여가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산업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휴가가 됐든 어쨌든 그냥 좀 더 넓은 범위로서 일을 안 한다는 개념으로서의 여가라는 건 산업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게 된 건데 그 산업 자본주의가 근무 시간을 통제해버려서 그렇다고 앞 내용에서 나옵니다. 근무 시간을 통제해버렸대요. 야, 이렇게 일하지 마. 이렇게 막 18시간? 야, 이렇게 일 시키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를 원했고 실제로 확대가 됐다고 나왔잖아요.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아까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데 내가 사장이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 것 이런 내용이 나와 버렸어. 근데 그럼 이거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생각을 달리한 거야. 우리가 마치 선심 쓰듯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가도 주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일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익이 나와요. 이 정도로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볼까요? 여가는 또한 was also the creation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창조이기도 했는데요. In another sense.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자본주의를 창조했답니다.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leisure. 그러니까 여가의 상업화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A 회사. 사장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 노동자들을 겁나 돌려갖고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자, 근데 이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내가 낮춰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 거야. 여가 활동. 그게 뭐 휴가가 됐든 아니면 뭐 일을 그냥 안 하는 시간이 됐든 어쨌든 여가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람이라고 한번 해보자. 스포츠 관람. 그러면은 이 A 회사 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로운 계열사를 만드는 거야. 어떤 계열사? 뭐 예를 들어 내가 말했던 뭐 스포츠 관람에 관련된 스포츠 관람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계열사 하나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는 여가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 여가 활동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계열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직원들은 좀 내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사장이 얘네한테 줬던 돈이 다시 이쪽으로 어찌 보면 반환되는 개념이네. 그죠?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의 상업화를 한 거예요. 상업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만 하기 이제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대자로 뻗었었는데 이제는 좀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면서 이 여가의 폭이 여가 활동의 폭이 넓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업화하면은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죠.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여가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So, this no longer meant participation. 이것은 더 이상 참여를 뜻하지 않았답니다.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서의 참여를 의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참여를 의미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관람 같은 것도 뭐 어찌 보면은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worker began. 노동자들은 시작했는데 to pay for leisure activities. 여가 활동에 돈을 지불하기를 시작했답니다. Organized by capitalist enterprises.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 조직된 그런 활동, 여가 활동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대요. 방금 말했던 거죠. 방금 말했던 거. 됐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다가 돈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역시나 삼성이겠죠. 삼성. 그렇죠? 삼성에 다니고 있어 내가. 그래서 여가를 받았어. 그래서 그 여가 받은 그 휴가 받은 걸로 에버랜드를 놀러 가. 에버랜드 어디고요? 삼성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사에 이제 돈을 다시 쓰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 자, 관중 스포츠로의 대규모의 이동이 특히나 축구나 뭐 경마 같은 거 이게 관람 스포츠죠. 관람 스포츠. 이런 이제 대규모 이동이 자 근데 어떤 스포츠냐 또 where people could be charged for entry. 자 entry는 입장이죠. 그럼 입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지불되어야만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불받을 수 있는 그런 관중 스포츠랍니다. 이런 것들이 was now possible. 이제는 가능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굳이 뭔가 여가 활동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참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거 관람하는 게
일종의 여가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란 개념을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말하면 참여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일을 안 하는 시간이야. 심플하게 말하면 일을 안 하는 시간. 이걸 그냥 여가로 본 건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분명 뭔가가 이 시간이 남아돌 테니 뭔가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거를 노리고 또 다른 기업을 만든 거죠. 여가 활동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the importance of this. 이것의 중요성은 can hardly be exaggerate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whole new industries,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were emerging, 등장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원래는 이런 여가에 관련된 기업은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죠. 그렇죠? 거의 없었고 다 실제로 뭔가 생산에 관련된 기업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가를 위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수 있겠죠. 왜? To exploit and develop the leisure market이니까 말 그대로 leisure market을 exploit, 드러내주고 develop, 발달시키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그것이 was to become a true source of consumer demand, employment, and profit 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 것이냐면 거대한 원천이 됐대요. 고객의 이제 요구사항,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 그리고 고용이 또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윤도 생기죠. 그렇죠? 그 여가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여가 회사를 만들었으면은 회사를 왜 만들었겠어?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가 회사가 커지다 보면은 또 직원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익이 남잖아요. 돈이 또 도는 거죠. 이 여가 회사에서 돈을 번 사람이 또 다른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본주의가 활성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가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탄생을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이 흐름이 나와 있죠. 정리를 해볼까요? 자본주의에서 여가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가. 탄생한 배경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단 그걸 담으시면 됩니다. 일단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면 안 된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초반부에 나왔던 거는 뭐였습니까? 여가를 준 이유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일단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시간에 집중시키기 위해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근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제한 때문에 또 이제 이 근무 시간이 이제 통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일단은 처음에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달하게 된 겁니까? 여가 산업이 발달하면 이제 여가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 게 사람들이 이제 여가 활동에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가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가 활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예요. 그러면은 여가 활동이라는 게 생기기가 좀 어렵겠죠.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여기까지 이제 쭉 봤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글의 주제는 어디냐면요. 그냥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여가도 만들어냈다. 이게 주제야, 주제. 근데 이 주제 갖다가 뭘 낼 거예요? 낼 거 없어요. 그래서 대입학은 낼 거 없습니다. 일치나 순서는 낼 게 좀 있죠. 순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도 출제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법 및 서술형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어법을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문장 없고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아까 말했던 거 요거. 병렬구조. 또 다른 낼만한 게 있는가? 요거. 이런 건 좀 약하긴 한데 좀 체크는 할게요. 원인 같은 거. 그리고 투 워드 같은 거. 사실 이런 애들은 좀 내기 좀 약하거든요. 좀 약해요. 둘 다. 얘가 제일 내기가 좋습니다.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왜 난이도가 낮냐면요. 단순한 게요.
he 목적어 ing, first 목적어 to 부정사.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래서 사실 좀 출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서프라이징을 내던가. 이것이 놀라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것이 놀라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 뭐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있을까? 제가 체크한 거 기준으로는 뭐 롤링 아웃인데, 근데 사실 롤링 아웃도 낼만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병렬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낼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정도, 네, 패스하고요. 그 다음 문장, 아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라 했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의미 있는 게 많은데, 일단 explicitly 이런 거, 형용사 대 부사 이런 걸로 출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en, 여기서의 when은 참고로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기간, 얘가 선행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수동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 격보, PP형으로 나와 있죠. 이런 거, 이게 다 낼만하죠. 어법이 약간 좀 쏠려 있네요.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이렇게 쏠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장에서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만만한 거 딱 두 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스위치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 스위치랑 PP형. 자,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거. 보자. 어디부터 어디 있나? 잠깐만요. 제가 좀 체크해온 게 있어갖고 was enlarged 체크했는데 얘는 별로고요. 요거 아까 말했던 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드릴게요. 얘는 좀 내기가 좋아요. 그리고 병렬 구조 또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그 관계대명사 왓대 문제가 사실 단골이잖아요. 근데 왓대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 자, 이게 이런 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 뒤에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요 버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저동이나 가전나 이런 데에서도 좀 자주 출제됐던 이제 패턴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답이 뭐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대시 답이 될 수도 있고 와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 좀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인데 완수불명 개념 기억나요, 여러분? 완수불명. 그것만 알면요 3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자, 일단은 얘가 왜 잘 나오는지 그것부터 말해줄게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that은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what은 앞에 명사가 안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what이냐 that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근데 뒤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limited 동사가 나왔지. 그러면은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건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명사가 없네? what 써야겠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what으로 많이 불러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지? 왜 what 때 문제로 많이 낸지 알겠죠? 이걸로. 그렇죠? 근데 왜 대시 답이냐? 우리는 일단 이 자수를 통해서 답을 알 수 있어요. 선행사가 누구야? 얘가 선행사야.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선생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왜 헷갈리게 선행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쓴 거예요? 왜 that을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절을. 근데 왜 여기다 안 쓰고 여기 뒤에다가 썼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봐봐. 대절을 만약에 여기다가 쓴다고 해봐요. 그럼 주어가 무지하게 길어지죠. 동사는 딱 두 단어밖에 안 돼. 그렇죠? 영어가 싫어하는 거 뭐예요? 앞이 긴 거잖아요. 얘를 요 주어 자리에 쓰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꼴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일단 원리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이 구조가 나왔을 때는 그 무조건 대시 답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와시 답이 될 수도 있어. 와시 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왓절 자체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왓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쨌든간 이 구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대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적용할 게 바로 뭐다? 아까 말한 완수불명. 완수불명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와 짝이지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됐어요? 왓이 뭐로 쓰이든 상관없습니다.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사로 쓰이든 상관없어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래서 이것까지만 알아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잘 봐. 앞문장을 봐봐. 앞문장. 여기부터 보면 되죠. and부터 새로운 문장이니까. new was 주어 나왔어. were past 동사 나왔어. 수동태네? 수동태 뒤에 목적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 그럼 수동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뜻거든. 완전한 문장 뒤에 뭐 쓴다? 수식어 쓴다고. 근데 왓절이 수식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명사절이라 했잖아. 그래서 대신 답이에요.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해석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 문장이네? 수식어 필요하네? 왓은 수식어 안 되는데? 돼.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 3초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학생들은 완수불명으로 풀 줄, 아니 완수불명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대부분의 학생, 아니 대부분의 학생도 아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완수불명이라는 것도 몰라요. 내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 몇몇 분한테 이거 알려드렸거든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되게 변수를 많이 생각하는 거야. 앞에 명사가 있으면 되시고 명사 없으면 와신데? 아니 근데 얘가 이렇게 꾸며주기도 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그걸 파악하지?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앞에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수식어 써야지. 그러니까 대밖에 안 된다.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어법 내기 정말 좋은 녀석이다. 여기 병렬 구조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병렬 구조는 뭐 게이브가 여기랑 이제 여기랑 연결돼 있지만 또 얘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병렬 구조도 괜찮아요. 되게 좋지만 사실은 얘가 훨씬 더 좋다. 이 문장에서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법 낼 만한 거 보자. 여기? 없고요. 없어요. 뭐 organized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낼 만한 거. 그 다음 뭐 요거 좀 where 관계부사 네, 뭐 요 정도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다.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스위치도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was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부문석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mass travel이 주어고요. was가 동사예요. 알겠죠?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as를 막 뭐 예를 들어 투보정사로 쓴다던가 뭐 being으로 쓴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본동사 자리예요. 본동사 자리.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잖아. could be charged가. 근데 이 동사는 당연히 이 where절에 걸리는 거고요. 따라서 mass travel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was로 써야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낼 만한 거 내가 체크한 게 뭐 있나? emerging이네요. emerging을 왜 체크했냐면요. 수동태가 안 돼서 체크했습니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등장하다, 나타나다. appear야, appear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사. 근데 잘 나와요, 근데. 은근히 잘 나와. were emerged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동사의 투부정사 나왔는데 이거를 소위 비투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여기서 이 was to become이 뭐뭐 할 예정이다로 해석이 돼요. 원래는요. 근데 어법으로는 안 됩니다. 비투용법은 어법으로 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굳이 하나 주의점을 말하자면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쓰면 안 돼요.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이 뭐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랑은 다르다. 근데 그런 걸로 보통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만약 출제할 거면요. 이거 스위치가 훨씬 나아요. 이거 스위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법 포인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 출제할 거 많이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서술형으로 말씀드렸던 문장이 하나 있었죠. 그것만 좀 마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있어요. some did라고 나오는 거. 자, 얘가 왜 어법으로 내기 좋다라고 한 거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적인 일단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그렇고 by ing도 그렇고 관계부사 when도 나왔고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보도 나왔고 이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잖아. 게다가 이제 부문적인 포인트들 방금 말한 by ing 부문 포인트 다주어 진정 이런 것들 그리고 비교급의 hen 이런 거 이게 다 그 부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기가 좋아요. 단어 같은 경우도 explicitly라든가 distinct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 casual이라든가 shutdown을 수동태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면은 서술형으로 이제 낼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 사실 주제문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주제문은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은요 주제가 중요한 글은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가 중요한 글이 아니고 흐름이 중요한 글이에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여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자본주의에서 여가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 흐름이 중요한 글이지 전체 주제가 중요한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문을 도식화를 할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다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뭐 예를 들면은 흐름에 대한 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가. 이 두 개를 기점으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만하다라고 했던 문장이라든가, 아까 내가 대세관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걸 중점으로 정리하면은 아주 좋은 도식화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숙제는 제가 또 이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옮길 건데 아직 다 데일리나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데일리 그리고 숙제 안 된 사람은 숙제 그리고 이것까지 다 완료하면은 일단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은 이제 단어 셀프 테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받아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되겠고 예진이를 제외하고 저는 다 와서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들 했어요. 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